이번 수업에서는 로키의 배포 방식 및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프로메테우스처럼 CRD를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없고 로키 서버 하나가 볼륨에 연결이 되고 데몬셋으로 배포된 에이전트가 연결되는 간단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실무에서 처음 로키를 구축을 했을 때 헬름으로 쉽게 배포를 하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개발자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로그의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비록 개발 환경이었지만 파드 하나만으로는 부하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만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을 보기도 했었고, 그래서 가끔 프로메테우스가 죽어서 매트릭 수집이 안 돼도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로그는 많은 개발자들이 시시때때로 로그를 확인하기 때문에 로키가 죽으면 당연히 안 됐었고, 무엇보다 로그를 조회하는 속도도 빨라야 됐어요. 그래서 파드 하나만 더 늘려봤는데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렇게 하면 두 서버가 알아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늘려본 건데 역시나 로키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서로 각각 데이터를 쌓고 조회할 때도 어떤 서버로 조회 쿼리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다른 로그가 나왔습니다. 물론 가이드가 좀 복잡해 보여서 그냥 한번 해봤던 거긴 하고 볼륨을 하나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도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잘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해결을 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잠시였고 몇 시간이 지난 로그는 어떤 서버로 조회 쿼리를 날리던 조회가 잘 됐거든요. 근데 현재 실시간 로그를 조회할 때는 로그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꽁으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때부터 로키 가이드를 보면서 스케일링 배포 구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키 서버 하나에 정말 많은 컴포넌트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게다가 쉽게 설치했던 단일 배포와는 달리 스케일링 배포를 성공을 시키는 데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이 안 되는 원인을 검색을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러면서 로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분명 여러분께서도 로키를 설치하다 보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일이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실습 수업 때 설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설정이 어떤 내용들인지를 알려면 이번 시간에 배울 로키 배포 방식과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먼저 로키의 배포 모드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데 모놀리식 모드로 배포를 하면 이렇게 스테이트 풀셋으로 파드 하나에 에이전트로부터 로그를 전송받고 그래프 하나에서 조회를 하는 구성이 돼요. 근데 파드가 죽으면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이렇게 별도의 스토리지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처럼 스케일링을 한다고 레플리카를 2로 변경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조회를 할 때마다 다른 내용이 조회가 되는 현상을 보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로키는 데이터를 서버 내부 메모리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지는 장기적으로 로그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고 최근 받은 데이터는 이 메모리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토리지에 보관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그냥 파드 수만 늘리면 실시간 데이터는 다르게 나오고 좀 오래된 로그들은 두 서버 모두 이 스토리지에서 로그를 가져오니까 동일한 내용이 조회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로키 가이드를 보면 이 모놀리식 모드는 하루 최대 20기가 정도 읽고 쓰는 로그를 저장할 때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단순 확장 모드인데 이건 하루에 최대 몇 테라 단위로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웬만한 운영 환경에서는 이 모드로만으로도 충분한데 배포 구성을 보면 이렇게 로키를 디플로이먼트로 배포를 해서 리드용 그리고 스테이트 풀셋으로 배포를 해서 백엔드와 그리고 라이트용
이렇게 3개의 컴포넌트로 분리가 되고 이번엔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레플리카를 통해서 파드를 눌리면 안정적으로 스케일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여기서도 사용된 로키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데 기동을 시킬 때 아규먼트로 리드나 백엔드 그리고 라이트를 주면 그 목적에 맞는 기능들만 동작이 되도록 로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컴포넌트의 기능을 보면 이렇게 2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들을 통해서 그래프 하나에서 보낸 로그 조회를 받고 스토리지로부터 로그를 조회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실시간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트 컴포넌트도 확인을 해야 되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라서 배포 모드에 대한 이 큰 흐름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라이트 컴포넌트를 보면 이런 기능들이 있고 로그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저장도 하고 일정 시간마다 스토리지에 로그를 장기 저장도 시켜요. 다음으로 백엔드의 기능은 좀 많은데 메인은 이 로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오래된 로그를 삭제를 한다든지 저장된 데이터를 한 번 더 최적화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배포할 모드인데 이렇게 컴포넌트가 나눠지다 보니까 라이트 파드를 3개로 만들었을 때 이 파드들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를 하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한 번에 잘 배포가 되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조를 모르면 성능 튜닝을 하려고 성능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때 야물 파일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설정들 중에서 뭘 건드려야 될지 감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이 쿼리 스케줄러는 여기 리드에 같이 있어도 모양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백엔드에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죠. 뒤에서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싱글 확장 모드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모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텐데 이렇게 단순 확장 모드에 있던 각 기능들이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드로 배포를 하게 됐을 때는 각각의 기능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쿼리 프론트엔드가 로그를 받고 쿼리를 캐싱하거나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쿼리어는 쿼리를 조회를 하기 위해서 바로 스토리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덱스 게이트웨이를 호출을 합니다. 확실히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들죠? 일단은 마이크로 서비스 모드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컴포넌트들이 나눠진다는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다음 차트에서 이 단순 확장 모드를 베이스로 나중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모드로도 배포를 하실 수가 있도록 이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